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진정이 됐던 자산 시장은 오늘 오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변동성을 확대시켰고 비트코인은 110K를 도전하다가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초단기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벤트들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고래들과 리테일들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참사맥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진정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0K를 도전을 하면서 106K에 있던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란 관련돼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소식이 비트코인의 급락을 유발을 했고 현재는 106K, 107K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 이 105K 라인에 아주 강하게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 105K 라인에 롱 포지션이 너무나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찍고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선물 첨산 맵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중동 상황에서 지금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G7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조기 귀국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상황실을 만들어라.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매우 엄중하니까 상황실을 만들어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5K에 있던 롱 포지션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중동 이슈가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그 부분을 건들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고조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하면 중동 이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주에도 그 부분이 변동성을 만들 수 있고 이 변동성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연치 않게 보시게 되면 롱 포지션 105K에 너무나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도 변동성을 유발해서 그 부분을 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요일 날 FOMC가 있습니다. 6월달 FOMC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거의 90% 이상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동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하게 될지 1번 하게 될지 이런 힌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특히 자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FOMC가 열릴 때 비트코인은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수요일 날 FOMC가 있으면 화요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를 보면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FOMC가 진행이 되면서 그 뒤에 급반등을 했다. 그 뒤에 급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FOMC도 지금이 화요일이고요. 이건 당연히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공백 기간 동안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는 아주 약하게라도 조정이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FOMC가 끝나고 나서 과거 패턴에서는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와야 될 것 같고 중동 이슈 정말 단기적으로 큰 변수고 그 다음에 FOMC도 단기적으로 특히 6월 FOMC는 금리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초단기 이벤트가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봐야 되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운전한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는 특정 세력들은 현재 관망하고 있는 포지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지켜본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도 모아가고 있고 축적을 하고 있고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월렛에서 다시 한번 축적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보게 되면 롱텀 홀더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롱텀 홀더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기 전에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우리가 힘들 때 마지막 끝물에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그 뒤에 상승이 나왔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었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쇼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고 롱텀 홀더들은 그 쇼텀 홀더들한테 던졌었는데 이 움직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극명하게 움직임이 갈리고 있다. 근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보는 애들은 그리고 또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모으느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무슨 경기 침체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기 선행하는 지표를 봤을 때 경기가 반등을 할 거다라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극명한 움직임의 변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하는 지표가 리세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아니라 좋아질 거다. 지금은 좋지 못하지만 그 좋아질 거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는지 비트코인을 모으는지 이렇게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이코노미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하는 지표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이코노미 인덱스는 좋아지고 있고, 이 좋아지는 건 별게 아니라 그냥 돈이 풀리고 있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여하튼 글로벌 이코노미 인덱스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돈을 푼다. 전 세계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가 이 이코노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글로벌 리퀴디티 같은 경우도 위클리 변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돈이 풀리고 있고 그 부분은 반드시 경기에도 그리고 이 통화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순간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더리움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이더리움 가격 내려가는 거 모르겠고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 월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의 ETF 향을 보면은 유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 불장이 왔을 때 이더리움 올라가네 하면서 모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유난히 이더리움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테일들은 움직임을 반대로 가져가고 이더리움 던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마저도 극명하게 움직임이 갈리고 있는 그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이 자료는 보시게 되면 그간 축적을 했던 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축적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 시장에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 올라가야 되고 알트코인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선행해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월가가 모으고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이 가격 방향성에서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말 핫합니다. 서클사가 상장을 하고 서클사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돈이 되냐 안 되냐. 서클사가 보여줬죠. 스테이블 코인은 돈이 된다. JP모건에서, 그 JP모건 맞습니다. 코인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JP모건에서 스테이블 코인 진출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상포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가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면 합니다. JP모건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ESG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이 그러니까 ETF를 폐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운용에 관련되어 있는 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버리고 돈이 되면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월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게 재미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어서 지니어스 법안 화요일날 상원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이미 정리가 다 끝났고 이런 부분들은 뭐 1년 전 영상, 제 2년 전 영상을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고 미국이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소나기에 완전히 쥐었고 그 마지막 대표로 지니어스 법안이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이 미국에서 도는 거고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서클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줬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움직임이 완전히 갈라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고 특히 단기적으로도 이번 주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는 한 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말 할 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온램프로 중요한 작용을 할 거고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심플해요. 성공할 수 있는 건 업비트 이런 데가 그냥 원화가 너무나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원화 스테이블로 코인로만 바꿔주면 성공합니다. 무조건. 이게 점점 이 판이 바뀌고 있는 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하시면서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